네, 이번 시간에는 브레턴 우즈 지문을 해설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4문단이 좀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4문단에서 조금 해석할 것들이 많으니까 4문단을 집중적으로 좀 보고 나머지 문단들은 좀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문단 보시면 기축통화의 개념 나와 있어요. 국제거래에 사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고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상수지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수입이 많으면 즉 많이 사면 적자다. 적자라는 거는 재정이 마이너스 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출이 많으면 물건을 많이 팔면 흑자, 흑자라는 건 이익을 봤다라는 거죠. 재정 상태가 플러스다 그 얘기예요. 적자는 마이너스, 흑자는 플러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많으면 적자, 수출이 많으면 흑자다 그런 내용 소개돼 있고 그 아래쪽에 트리핀 딜레마라고 설명되는 이 문단 첫 번째 나와 있죠. 트리핀 딜레마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트리핀 딜레마가 뭐냐면 미국이 이제 물건을 살 때 달러를 지급하잖아요. 그 대금으로 달러를 지불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소비를 많이 해야 국제사회에 달러가 풍부하게 공급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이 이제 미국이 이제 소비를 줄이면 달러가 풍부하게 공급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위축되죠. 그게 문제인데 그러면 반면에 그러면 풍부하게 달러를 공급하면 되지 않냐, 물건을 많이 사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또 물건을 너무 많이 사게 되면 이제 그 전 세계에 달러가 너무 많이 공급되죠. 그러면 달러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지금 달러가 희소성이 별로 없는데 이거 정말 값어치가 있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달러 자체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달러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과 달러의 신뢰도가 이제 부딪히는 문제다. 그걸 우리가 트리핀 딜레마라고 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금 본위 체제와 브레턴 우즈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금 본위 체제는 금을 기준으로 각 나라의 환율이 결정되는 걸 이야기하고요. 브레턴 우즈 체제는 금과 달러를 기준으로 각 나라의 환율이 결정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브레턴 우즈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금과 달러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에서 뭘 해줘야 되냐면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교환해줘야 된대요. 왜? 금과 달러가 동시에 기준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달러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달러의 가격 변동을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로 고정시켜 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교차 환율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교차 환율은 뭐냐면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하고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인 거예요. 그죠? 달러를 제외하고 나머지 간의 환율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교차 환율이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문단을 좀 보시면 첫째 줄부터 천천히 볼게요. 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됐다. 경상수지 적자라는 건 물건을 많이 산다는 이야기죠. 미국이 물건을 사고 그 대금으로 달러를 지불할 테니까 국제사회에 달러가 풍부하게 공급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달러가 많아졌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뭐 했냐면 금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너도 금으로 바꾸고 나도 금으로 바꾸고 하니까 원래 금이 이만큼 준비돼 있어야 되는데 점점 없어지는 거죠. 달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 많은 달러를 다 금으로 바꾸는 거예요. 금도 그만큼 많아야 되는데 금은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라는 거를 해석하려면 아주 약간의 배경 지식으로 이 내용을 추론해야 되는 거죠. 금이랑 달러를 바꿔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달러가 많으니까 이제 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이 파란색 밑줄입니다. 파란색 밑줄을 보시면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달러 값을 헐값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1온스에 35달러였다면 이제 1온스에 70달러로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달러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금 창고에 금이 그대로 있겠죠. 왜냐면 달러를 더 많이 내야 바꿀 수 있으니까 조금씩만 금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러 값을 헐값으로 만들면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근데 그건 불가능하대요. 본문에서. 그죠? 그럼 어떤 방식을 쓰느냐라고 하면 달러는 그대로 냅두고 달러와 관련되는 다른 나라의 돈의 값어치를 올리면 된대요. 그죠? 평가 절상하면 된대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나라 돈의 환율을 하락시키는 거래요. 예를 들게요. 1달러 1,500원짜리를 1달러 1,000원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그 사람들 입장에서 1달러를 가지고 옛날엔 마이쮸 하나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마이쮸를 못 사 먹는 거야. 1달러로. 왜? 이제는 마이쮸가 1,000원, 이제는 1달러가 1,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 500원 더 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선 우리나라 마이쮸를 못 사 먹는 거죠. 돌려 말하면
우리나라는 마이쮸 수출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그런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여타국 돈의 가치를 높이는 거죠. 우리나라 돈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어진 겁니다. 이해되시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돈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는 그냥 그대로 두고 다른 나라의 가치를 올리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값어치가 떨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첫 번째 방안과 두 번째 방안이 일맥상통하는 거죠. 달러의 값을 그냥 끌어내려도 되는데 달러의 값을 그냥 평가절하하는 거는 체제상 불가능하니까 다른 나라 통화를 올리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가 떨어진 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랬더니 독일이랑 일본이 그걸 원하지 않는데요. 왜? 대미 무역 흑자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라고 한다면 제가 1번, 2번으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1번 먼저 보시면 미국이 1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이 많아야지 독일과 일본이 수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마이쮸 봤죠? 그러니까 미국이 1달러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독일과 일본 입장에선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야, 이거 마이쮸 좀 사줘. 나 돈 없어, 못 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낮아지니까 독일과 일본이 수출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독일과 일본은 수출을 많이 하고 싶으니까 야, 환율 깎지 마. 이렇게 된 거죠. 동의를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독일과 일본이 대미 무역에서 흑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독일과 일본 창고에는 달러가 많이 쌓여 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환율이 1,500원에서 1,000원이 됐다 그러면 독일과 일본은 1,5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500만 원이 순식간에 1,000만 원으로 깎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1달러를 갖고 있었는데 나는 1,000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1,000달러의 값어치가 순식간에 하락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독일과 일본은 환율 하락을 원하지 않는 거죠.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도 잘 안 되고 환율이 하락하면 내가 지금 창고에 쌓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환율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과 일본은 그걸 동의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왜 사람들이 마르크화와 엔화를 투기적으로 살려고 했냐면 달러의 평가 절하는 시스템상 불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금과 달러가 교환이 안 되는 지금 이 혼란한 경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여타국 통화의 평가 절상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화와 엔화의 값어치가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사도 비싸게 팔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어차피 값이 오르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엔화와 마르크화를 잔뜩 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투기적 수요가 생겼다라는 거고 결국은 닉슨 쇼크. 야, 내 달러도 금으로 바꿔줘. 내 달러도 금으로 바꿔자니까 미안해. 이제 더 이상 금으로 못 바꿔줘. 라고 닉슨 쇼크가 생겼고 그래서 브레튼 우드 체제가 막을 내렸다. 그 내용이 4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4문단이 끝났는데 4문단을 같이 읽어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상대적으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편입니다. 매끄럽게 읽으려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사회 공부를 할 때 다양한 배경 지식을 넣어두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경제 지문이 좀 약하다 싶으면 고등학교 1학년 혹은 중학교 3학년 경제와 관련된 지문들을 풀어보면서 다양한 배경 지식들을 좀 필요한 것들을 넣어놓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네.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부드럽게 읽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문단입니다. 5문단에서는 브레턴 우드 체제가 막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여전히 기축통화다. 그래서 달러로 쫙 채널을 통일시켜 놓으니까 비용이 절감되고 규모의 경제가 달성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는 뭔데요? 라고 하면 대량 생산을 할 때 단가가 좀 낮아진다 그 얘기예요. 재료비 같은 게 좀 굳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화로 막 수수료 환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단일 채널로 달러로 이렇게 쫙 주고받고 하는 그 기축통화 역할을 달러가 해주니까 전 세계가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